박영수 같은 경우에는 돈을 줬다고 가짜 사실 확인서를 쓴 걸로 예, 정말 아주 파렴치한 행동은 도맡아서 합니다. 네. 공짜 포르쉐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떠오르는 그 이름이 있나요? 글쎄요. 바로 박영수 특검 얘기를 제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아주 영예스러운 자리, 영예스러운 직책 중에 두 번째가라면 서러워해야 될 게 바로 특검이죠. 특검은 뭐 당연히 특별검사이고요. 네, 아주 전국에 미칠 파장이 예민한 것, 또 여야 간의 이 이견이 검찰 수사 자체를 믿지를 못하겠다. 예, 검찰은 어차피 이제 집권 세력들에 의해서 검찰 수뇌부가 다 물갈이가 되기 때문에 검찰 수사 갖고는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검을 임명을 하고 그 중립적인 특검에 의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 믿겠다라는 뜻에서 특별검사가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검사는 여야 합의하에서 임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이 검사, 서울중앙지검이라든가 검찰청의 수사는 믿지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로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특검은 정말 아주 영예스러운 자리죠. 네, 영예스러운 자리고 지금 특검을 지낸 사람들이 생존해 있는 사람들을 하면 몇 분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낯이 있고 이름을 많이 들어본 사람이 바로 박영수 특검일 겁니다. 박영수 특검. 네. 박영수 특검 저 사진에 나오는데요. 예, 왜 그렇게 가장 낯이 있고 이름을 많이 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권좌에서 물러나오게끔 그 당시에 특검을 맡았고, 예, 뭐 굳이 따지자면은 박영수 특검 밑에 특검보 수사팀장 이런 사람들이 이름만 대면 알 사람들이 꽤 있는 상황이죠. 그 중에서 특검보라든가 수사팀장 이런 사람들을 꽤 많이 요직을 둘 수가 있습니다. 수사팀장은 현직 검사 중에서 임명을 하는 거고요. 이 특검보는 변호사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특검보로 임명을 하는데 특검보도 한 서너 사람이 임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검사들 한 열 몇 명, 그 다음에 이른바 수사관이라고 그러죠. 수사관들 또 한 30-40명.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단을 이끌고 있는 게 바로 특검인데 그런 의미에서 박영수 특검이 가장 여러분들께 친숙하고 소위 말해서 유명한 특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를 시킨 그런 수사의 리더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박영수 특검이 정말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무엇보다도 자기 관리라든가 이런 흠집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왜?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그 당시에 나오는 게 바로 제가 이재명과 정진상의 관계를 정치적인 공동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나온 얘기가 뭡니까? 네, 경제공동체라고 그랬죠. 경제공동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공동체 관계로 묶여 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돈을 요새 유행하는 말로 저수지에다가 집어넣고 박근혜 대통령도 돈을 꺼내 쓰고 최순실도 개명 후에 이름은 뭐 최서원입니다만 우리는 편의상 최순실로 그대로 부르겠습니다. 같이 네 돈 내 돈 할 거 없이 이 통장을 같이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최순실로 인해서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을 최순실과 나누어서 쓸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경제공동체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정진상과 이재명의 정치공동체라는 말에 빗대어서 참 큰 대형 사건은 왜 공동체가 많습니까? 정치공동체, 경제공동체. 바로 이런 의미에서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이야 이제 이 사저 경북 어디입니까? 달성인가요? 네, 달성 사저에서
건강은 꽤 안 좋은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만은 아무튼 교도소에서는 나온 상황이지만 자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운명 바톤 타치를 할까요? 네, 포르쉐로 추락을 했다. 참 아주 불명예 중에서도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공짜 포르쉐로 추락을 했다. 어떤 그 뜻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또 이 11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은 드렸습니다. 가짜 수산업자가 등장을 합니다. 가짜 수산업자. 이 사람은 이른바 유력인들, 정치인들, 그 다음에 판검사, 그리고 언론인, 기자들에게 각종 향응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또 민원도 해결을 당연히 했겠죠. 이 사람이 수산업자라고 자기를 얘기를 하는데 가짜, 그것도 정식 수산업자도 아닙니다. 네, 바로 이 가짜 수산업자에게 차를 공짜로 빌려 탄 사람이 박영수를 비롯해서 수두룩합니다. 수두룩.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른바 이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현 주소가 여기 그대로 나타난 것이죠. 네, 한번 그 제목을 볼까요? 박 전 특검이 2020년 2년 전입니다. 2년 전 이 가짜 수산업자 김 씨라고 우리는 그냥 뭐 그 사람 이름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파나메라 4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포르쉐 중에 이제 파나메라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 차종이 있습니다. 포르쉐 파나메라 요것을 무상으로, 즉 공짜로 제공을 받고 또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것을 합해서 도합 336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 참 그렇게 영예스러운 특검이 고작 336만 원을 이렇게 신원도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가짜 수산업자에게 그 농락을 당해서 결국은 이렇게 이름 석자가 땅에 내팽개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현행법상 청탁금지법이 있죠.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해견인도 합계 300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 확실하게 조사를 한 336만 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청탁금지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 총 300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이 현행법의 정면으로 위반된 것이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250만 상당의 포르쉐를 공짜로 빌려 타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 대여금, 나는 사실 이거 문제가 될 걸로 알고 내가 이 돈을 다시 갚아줬다. 이 대여금을 공짜 렌터카가 아니라 차를 빌린 것이다. 그래서 렌트비를 지급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렌트비 명목으로 이모 변호사를 통해서 250만 원을 전달을 했다고 김 씨도 이를 인정하는 사실 확인서를 썼는데,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실 확인서를 쓰면서 250만 원을 돌려준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해를 했는데요. 글쎄요, 이 사실 확인서도 위조를 한 겁니다. 위조. 주지도 않았는데 250만 원을 돌려주지도 않았는데 돌려준 것처럼 사실 확인서를 쓰고 그 가짜 수산업자한테는 우리가 이런 걸 썼으니까 혹시 검찰 측에서 조사를 하면은 사실 확인서 당신이 썼다고 그래. 이게 특검으로서 할 노릇입니까? 정말 참 대한민국 특검이라는 그 영예스러운 자리, 막강한 자리,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이런 걸 생각하면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얘기죠.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 이 사실 확인서가 가짜다. 가짜 수산업자의 농락을 당하고 사실 확인서도 가짜로 이렇게 검찰에 제시를 했다. 이 검찰이 다 자기 후배들 아닙니까? 이 사람도 검사를 오래 한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이렇게 형편없는 아주 싼 티가 줄줄 나는 그런 검사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뭐 참 그 가슴을 좀 씁쓸한 마음에서 이 사건을 보이는데요. 공짜 포르쉐로 추락한 박영수, 사실은 이전에도 그런 징조가 있었죠. 대장동 게이트도 이른바 50억 클럽에도 등장합니다. 50억 클럽에 뭐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그 박영수 특검에도 50억이 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대장동 일당들의 얘기가 있었죠. 예, 50억 클럽이 진짜 여부는 이게 이제 수사 결과로 곧 드러날 텐데요. 여기서부터 박영수는 이미 대한민국 특검의 그 아주 엄중한 그런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고 정말 형편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이 한간에 돌아다녔지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 수사 발표로 공짜 포르쉐로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 예. 그래서 참, 예, 그래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어제 기소라는 얘기는 이제 재판에 넘겨줬다는 얘기죠. 재판에서 잘잘못을 따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검찰 측의 의지인데요. 예, 이 정도로 확실한 증거면은 재판 과정에서 형량이 문제지 나름대로 어떤 이 불법 이것은 저는 판명이 거의 됐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네, 여기에 이 가짜 수산업자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꽤. 여기 김무성도 등장하는데요. 예, 김무성은 이 불기소 처분을 당했습니다. 김무성 그 조사를 해봤더니 김무성도 포르쉐를 얻어 탔는데 공짜로 얻어 탔는데 나중에 돈을 갚은 걸로 확인이 됐다라고 해서 김무성은 불기소 처분이 어제 내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박영수를 비롯해서 여기 또 언론인들이 몇 명 나옵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 있고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막 시작할 때 대변인을 자임했던 네 거기 이모 논설위원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도 지금 기소가 됐죠. 중앙일보에 또, 예, 이모, 그것도 똑같이 이모네요. 예, 이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 논설위원, 그 다음에, TV조선의 또 업무, 예, 다 여러분들 아마, 얼굴 보면 아실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줄줄이 가짜 수산업자에게 뭐 속았는지요, 아니면 기자랍시고 어디에 향응을 그렇게 원했는지 줄줄이 다 어제 기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다른 뭐 몇 사람들 글쎄요 김무성 전 대표는 또 어떻게 이럴 줄 알고 돈을 실제로 지급을 했다고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를 한 거니까요. 일단 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박영수 같은 경우에는 돈을 줬다고 가짜 사실 확인서를 쓴 걸로 예 정말 아주 파렴치한 행동은 도맡아서 합니다. 네. 예. 지금 들어가는 말로 공짜 포르쉐로 땅에 완전히 곤두박질 친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봤습니다. 네. 김나영님이 이슬님 존경합니다. 상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슬님이 들어오신 모양인데요. 이슬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아주 영예스러운 봉사상을 수상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참 좋은 일 선행하시는 거 제가 다 감사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한국이 어떻게 된 건지 아케미님은 일본에서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케미님, 내가 좋아하는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제 마음이 다 아프네요. 서명운동 받는다고 난리 부르스인데 서명운동 받을 것은 뻔하잖아요. 루카님, 네. 이제는 일반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효자동 무궁화님, 네, 그렇죠. 네. 특검이, 저렇게 문제가 되자 나는 지금 일반인이다. 내가 무슨 공직자도 아니고, 이 청탁금지법에 나를 포함을 했느냐라고 또 박영수가 저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특검은 당연히 예, 그 직을 수행할 때 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공직자에 준하는 걸로 특검법에 나옵니다. 제가 문구를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나는 일반인인데 내가 왜 청탁금지법으로 적용을 받아야 하냐. 끝까지 참 뒷모습이 더 이 추악하다고 할까요? 네, 더 참 보기가 안쓰럽다라는 말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